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최근에 우리 멤버분들 대상으로 멤버분들 전용 글로 이제 좀 긴 글을 적어드렸죠. 제가 매달 한 달에 한 번 정도 적어드리고 있는데 3월에는 2번 적어드렸고요. 그래서 4월에는 이제 적어드리지 않았었고 5월에 이제 최근에 한 번 더 적어드렸습니다. 이번에 적어드린 글은 이제 인플레에 관련된 글이에요. 뭐 그 전에서도 인플레 관련된 글,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투자 자산이라던가 미중 무역 전쟁의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분석글을 좀 올려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연준의 FOMC, 그러니까 연준, 페드의 그런 의도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인플레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이를 악재로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여기서 많이 빠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봐야겠죠. 일단 시장에 대한 조정 관련된 분석글을 한 4달 만에 올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날 올렸었죠. 이제 최근에는 1월, 네, 최근에는 이날, 정확하게 이날 조정에 대한 글을 영상을 공개적으로 찍어드렸었고, 뭐 당연히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 9월, 9월 이날, 정확하게 이날 이제 조정에 관련된 글을 분석 동영상을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 당연히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죠.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변동성 이후에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꽤나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인플레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지 반드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테슬라 관련된 것들도 이제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보시면 849달러에서 이제 2월 10일이죠. 올해 2월 10일에 테슬라 하락에 대비하라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뭐 그 이후에 500달러, 577달러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뭐 꽤나 많이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꽤나 많이 하락했고 정확하게 고점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영상을 분석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테슬라가 좀 반등할 때에도 저는 꽤나 좀 길게 우리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전용으로 이제 전용 텔레그램방에서 길게 분석해드렸어요. 테슬라는 엄청나게 고평가이고 여기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조금 더 부각될 경우에는 매우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구독을 좀 오래 하신 분들 혹은 우리 멤버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분석해드렸죠. 저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냈고요. 동영상만, 그러니까 공개적인 영상만 한 10번 이상, 한 20번 정도 테슬라에 대한 분석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관심 갖고 지켜보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평가 여부인지, 저평가 여부인지,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에도 하락할 때인지, 상승할 때인지를, 물론 100% 맞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텀을 길게 봤을 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정확하게 하락에 대비하라고 말씀드렸고 즉 500달러대까지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죠. 자, 이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오랜만에 좀 영상을 찍어 드리는 것이고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회원 전용 글입니다. 회원 전용 글이고 자,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시장 예상보다 강할 것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몇 개월간 인플레는 시장 예상보다 훨씬 강할 것이며 시장은 이에 빠르게 반응하여 단기간에 많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준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YCC 이런 거는 이제 핵심이니까 넘어갈게요. 내용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발표된 4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무려 4.2% 폭등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이며 미국 정부와 연준이 지금의 인플레를 일시적으로 보는 한 앞으로 이러한 급등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실물 경제로 돈을 계속 푸는데 물가지수가 떨어지길 기대하는 것은 오만한 판단 미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현재의 물가 급등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2008년에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4% 이상까지 급등하였지만 그 해에 곧바로 1%대까지 추락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를 2008년과 비교 분석해보면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이유는 이것도 넘길게요. 자, 또한 그 당시 경기는 금융위기로 인해 최악이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경기가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의 공급 부족이 발생시킨 일시적 이슈였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작년의 경기 충격으로부터 이제 막 벗어나 성장기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과 지금은 그 태생 자체가 다른 것이죠. 미국이 세 차례에 걸쳐, 이것도 이제 패스. 우리 멤버국이기 때문에 좀 중간중간 핵심 부분을 패스를 했습니다. 자, 수요 견인과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진행된 것은 196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이후 처음이며 역사는 그 당시 10년을 거대 인플레이션,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시대라고 부릅니다. 1960년대 전반까지 1%대 초반이었던 미국 물가는 미국 정부의 돈풀기로 인해 서서히 상승하여 넘기겠습니다. 결국 치솟는 물가지수를 무시한 채 실업률 감소와 정권을 위해 오히려 금리 인하를 향하였고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네,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당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돈풀기를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까지 맞물리면서 1968년 4.2%까지 오른 물가지수가 1970년 5%까지 꾸준히 상승하여 수요를 끌어올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의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유가가 3달러에서 12달러까지 4배나 폭등해버리는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물가지수가 1973년 8.8%, 1974년 11.2%대까지 폭등하였습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까지 겹쳐버린 것입니다. 이후,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수요 견인,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그때와 상당히 닮아 있으며 증시가 강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각종 실업급여와 가계 지원금 등이 쌓이면서 올해 4월 기준 가계소득은 전년 대비 21.1% 증가하였으며 이는 1959년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또한 지난 3월 미국의 개인 저축률은 27.6% 증가하였고 소비 지출은 4.2% 증가하였습니다. 늘어난 가계소득과 개인 저축은 소비 지출을 더욱 끌어올릴 것이며 향후 이어질 대인프라 시대에서의 핵심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상상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보면 현재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원자재 및 제품은 철, 선박, 컨테이너, 혈액, 알루미늄, 병, 자전거, 고무, 종이 등등 한마디로 이 세상 대부분의 것들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이는 광범위한 비용 상승을 일으켰으며 곧 판매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970년대는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것들이 부족하여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 연준은 결국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을 좀 써드렸고 저는 인플레이션을 매우 강하게 보고 있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초반,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혁신 기업들, 혁신 혹은 성장주 위주를 들고 있었다면은 지금은 다 바꿨죠. 포트폴리오를 이날 이제 조정에 대한 예상을 해드렸고 현명하게 대비하고 대응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인플레이션 수혜 기업들로 거의 대부분을 채워 넣었습니다. 당연히 시장은 꽤나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 계좌는 여전히 신고가를 내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계좌 공개해드렸어요. 우리 좋은마음 기분나게 멤버분들에게 제 계좌를 공개해드렸습니다.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수익 중이죠. 손실 중이라고 해봐야 0. 몇 %, 2% 이렇게 딱 두 종목 예, 두 종목 정도를 손실을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계좌는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수 매도할 때마다 우리 멤버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멤버분들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현대유포조선 77% 수익 중이고요. 엑시콘 177%, 이거는 거의 대부분을 상승, 그러니까 고가권에서 거의 대부분 매도했고요. 지금 일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부만 가지고 있고 수익률은 177%, 5%짜리도 있고요. 5% 수익짜리도 있고 56%, 0.5% 손실 중이네요.
예, 계산기에는 딱 한 종목 0.5% 손실 중이고 뭐 56%, 77%, 177%, 5%,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국내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아세아는 23% 수익 중, 미연 상사는 281%, 예, 281% 수익 중이에요.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19% 수익 중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영상 찍어드리는 것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제 금융기업들 위주로 또 분석을 좀 많이 해드렸죠. 뭐 증권사부터 시작해서 뭐 은행도 마찬가지고 보험사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전부 다 예, 전부 다 수익 중이에요. 전부 다 한 종목도 빠짐없이 수익 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실 인플레이션에 의한 이런 변동성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수혜 기업을 가져간다면 빠지더라도 얼마 빠지지 않고 오를 때에는 좀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마련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대인프라 시대를 좀 코앞에 이제 두고 있습니다. 대인프라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작년부터 인프라 시대에 대한 강조는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인프라 시대에서의 이제 폭발적인 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던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적이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이번에도 비슷하게 폭발적인 소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확고한 그런 기업들의 폭발적인 상승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가권에서 변곡점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투자를 진행할 그럴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좋은마 기쁨 여기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또 선물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왔어요. 네, 오늘 와서 이제 먹을 때 사진 찍어서 감사 인사 드릴 텐데 필승님 방금 메일료 분석하신 거 보고 왔습니다. 잘 지내시죠? 최근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안부도 못 여쭤보았네요. 요거 전에 말씀드린 건데 아직 안 쓰셨나 봐요. 유효기가 연장해서 알려봤어요. 네, 이게 스타벅스 쿠폰 주신 건데 네, 그렇죠. 제가 워낙에 좀 집에서만 좀 있으면서 기업 분석만 좀 하다 보니까 시장 분석도 하고 기업 분석만 하다 보니까 요새는 카페 갈 시간이 좀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저는 뭐 우리 텔레그램 방문들은 특히나 더 아실 겁니다. 저는 변동성장을 예상했었고 뭐 그대로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조정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보수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군들도 굉장히 초저평가된 인플레이션 혹은 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 기업들 위주로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장이 끝나기 전까지에는 유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필승님은 목표를 못 이루실 가능성이 없는 분입니다. 어떤 걸 하셔도 성공하실 분이에요. 건강도 챙기세요. 선한 영향력을 갖고 계신 멋진 분. 파이팅입니다. 필승. 노트북 수리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리워질 지경입니다. 막상 조용하니 집이 정말 고요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필승. 예,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참치회, 예, 참치회 보내주셨고 3, 4인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맛있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도착했어요. 네, 오늘 도착했고 아마 주말 정도 시간이 좀 남을 때 그때 아마 아주 맛있게 즐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번 올려주시는 저세상급 분석은 늦더라도 다 챙겨보고 있어요. 늘 감사합니다. 필승님을 1년만 빨리 알게 되었다면 어땠을까 안타까운 마음에 엄청 있었는데 반대로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변동장에 수익도 없고 다 필승님 덕분이죠. 정말 늘 감사해요. 혼술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웃으면서 소주 한 잔 대접해드리고 싶네요. 이런 글들이 정말 좀 감동스럽죠. 네, 제 입장에서 정말 감동스럽고 좀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동안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컴퓨터 제가 수리했죠. 네, 지금 소리가 안 나죠. 컴퓨터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수리하고 오겠다라는 글을 남겨드렸는데 자, 그동안 거슬리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님과 연이된 이유로 수익은 물론이고 최근 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이직도 성공하였습니다. 지금 타지에서 교육받느라 정신이 없네요. 이 와중에도 스님 종목으로 포트 구성하여 적은 관심에도 수익률이 너무 좋습니다. 심지어 하락장에도 신고가인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 3%인 종목도 한두 개 있지만 저도 최대 손실 기업이 마이너스 2%대예요. 딱 두 종목 있습니다.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2%. 네. 걱정 없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시대 흐름에 부합하고 같은 업종이라도 더 큰 수혜를 보는 대장주는 가더라고요. 스승님을 만난 기점으로 인생이
이후에는 이제 뭐 좋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 남겨주셨겠죠. 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필승님 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세요. 언제나 필승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화이팅. 네, 이렇게. 자, 약간의 소음 괜찮던데 오히려 더 집중을 하게 된다는 여하튼 항상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필승. 이 영상으로는 약간의 소음 그리고 제가 느낄 때에는 굉장히 큰 소음이었는데 뭐 괜찮다고 하시니까 네, 정말 다행이네요. 자, 필승님의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보면서 공부했더니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에 신이 납니다. 복리의 힘도 알아가고 텔레그램에 글 하나하나 정독하며 시대의 흐름도 알아가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필승, 화이팅, 필승, 힘내십시오. 필승. 네,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수리 잘하고 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필승님도 노트북이도 휴식이 필요함. 수리 잘하고 오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분석이었고 장세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제 모든 영상은 매수에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니고 좋아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